본격적으로 D&C 강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듣는 치과의사. 저는 김상 원장님 보면서 야,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구나. 너무 놀랍고 이분의 영향력으로 많은 분들이 또 삶의 회복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듣는 치과의사 김상원 원장님, 김상원 대표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잘 보입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긴장이 되고요. 제가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송수영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DID로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105번째를 맡게 된 마음을 듣는 치과의사 김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파도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잔잔한 파도가 오고, 어떤 날은 중간 파도가 오고, 어떤 날은 쓰나미처럼 정말 태풍 같은 파도가 우리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파도는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저도 이 파도를 피할 수 없었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적 저희 아버지께 많이 꾸지람을 듣는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저희 아버지랑 사이가 돈독하고요.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지만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제가 말씀도 한마디 건넬 수 없었고 저희 아버지는 잘 되지 않는 것들을 집에 오셔서 화로 많이 푸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안 분위기는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했고 저희 아버지는 칭찬에는 엄청 인색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었지만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칭찬받고 싶어서요. 여러분들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접니다. 27살 본과 4학년 졸업식 사진입니다. 네. 지금의 저랑 어떻게 보이시나요? 똑같이 보이시나요?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시나요? 여기 보세요. 눈썹이 한 3분의 2 정도 없죠. 여기는 이렇게 막 까무잡잡한 막 이런 피부들이 보입니다. 네. 사실 저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엄청 심하게 앓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기흉으로 군 면제입니다. 사실 저의 꿈은 파일럿이었어요.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하늘을 나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기흉으로 인해서 제 꿈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도 아팠지만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너무 힘들었고 잠을 자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잘 자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는 잦은 입원을 하게 됩니다. 기흉도 앓았고 알 수 없는 원인의 급체도 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병원 생활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 친절하시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불친절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임팩트가 남는 선생님은 불친절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에게 폭력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를 치료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정말 환자들에게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 친절한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꾸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서 공부만 했고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지만 의대가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를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재수 실패 후 내 앞에서 사라져라.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이 내려앉았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낳아준 아버지께서 내 앞에서 사라져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를 못하니까 내 앞에서 사라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을 나갑니다. 그래서 찾은 게 뭐였냐면 벼룩시장이었습니다. 어린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시대 때는 벼룩시장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벼룩시장에서 새벽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공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건 신문 배달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DID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탈 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평생 했던 게 공부밖에 없었고 아르바이트는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DID를 하죠. 들이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겨울에 운전을 하면서 수십 번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삼수를 했습니다. 저는 삼수할 때 제 의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왜?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파도가 또 저를 닥쳐옵니다. 어느 날 본과 4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앞둔 시기에 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침침해서 안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안과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앞이 잘 보이나요? 아니요, 좀 침침한데요. 왜 그러시죠? 백내장입니다. 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27에 백내장이라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는 병인데 왜 저에게 이게 왔을까요? 아토피성 백내장이 있습니다. 저는 수정체를 교체해야 됐고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50대, 60대에 오는 노안을 저는 27살 때 그 노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잘 볼 수 없었고 가까운 걸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돋보기를 쓰고 지금도 루페를 쓰고 진료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치과의사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치과의사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과의사가 되면 모든 행복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게 마법의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컴플레인,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컴플레인, 그리고 경영적인 문제, 치과의사의 삶은 저희를 그렇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베이직 덴탈 프랙티스 그룹, BDPG라는 그룹인데 그 안에서 치과의사로서 저의 사부님이신 원현산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제1교포신데 저희 한국에 들어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정말 멋진 치과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강연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지만 치과의사는 환자의 인생을 바꾼다. 정말 우리는 의사는 생명을 살리지만 치과의사는 씹어 먹을 수 있게 해서 그 삶의 질을 퀄리티를 높여주고 앞니가 없는 환자를 심미적으로 이쁘게 해줘서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치과의사의 삶이죠. 저는 그걸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치과의사를 했던 거죠. 원현 선생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고요. 저는 그래서 그 세미나 그룹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세미나 그룹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재미도 있으면 운이 좋은 것이고 돈은 많이 벌지만 재미가 없으면 운이 없는 것이다. 저는 어느 곳에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돈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많이 벌어서 리빙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삶의 재미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삶의 재미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2014년에 저희 주인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의 주인님의 아버님, 즉 저의 장인어른께서 코치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전에 지인으로부터 코칭에 대한 책을 받고 코칭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코치를 하신다는 얘기 듣고 장인어른께서 굳고 거부하셨지만 제가 쫄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코칭을 받으면서 저는 저의 인생책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미움받을 용기였습니다. 이 책엔 열등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항상 열등감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남들에게 제 몸을 보여주기 싫었었고 항상 저는 위축되어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받은 용기에서는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등감이 나를 성장시킨 근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열등감을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열등감이 나다. 그리고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 저는 남들 앞에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그리고 저희 병원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게 힘들다. 나는 이런 게 어렵다. 그리고 저의 와이프에게, 주인님께도 계속 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미움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코칭을 배우고 저는 저희 병원의 시스템들을 많이 바꿔갑니다. 저희 병원의 사명을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사명은 진정한 환자 중심의 진료입니다. 저는 원영산 선생님께 강의를 듣고 내가 정말 치과 의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말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아팠을 때 정말 힘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돈을 벌기 위한 의사는 아니었는지, 그래서 저를 반성하게 되었고 저는 진정한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존재 이유가 바로 진정한 환자 중심의 진료입니다. 저희 이 눈빛이 보이시나요? 네. 네. 저희 진료 팀장님이세요. 와우. 정말 진정한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께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희 병원의 가치는 소통과 신뢰입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목요일 오전 진료를 비워둡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전체 회의를 하고 12시가 되면 1대1로 한 명씩 나가서 저랑 밥을 먹으면서 또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조건적으로 신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이 사진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굴까요? 야. 누군가요? 답은 또 정해져 있나요? 접니다. 물에 뿌른 김상훈. 네, 저는 치과를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아토피성 피부염은 좋아졌는데 저에게 또 다른 파도가 저를 또 찾아옵니다. 바로 체중 과다와 고지혈증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콜레스테롤 수치 200이 정상인데 220, 네, 130이 이하였는데 150. 비만이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물 치료를 고려할 정도로 높습니다. 비만이며 지방간에 의한 간 기능 장애와 김주와 체중 감량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저에게 이런 파도가 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또 용기 내어서 다이어트에 도입합니다. 걷기를 하고 식단을 조정하고 운동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꼭 물어봐요.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냐고. 네, 이게 누굴까요? 네. 네, 왼쪽이 제가 93kg일 때 저의 사진이고요. 와. 오른쪽이 체중 감량했을 때 저의 사진입니다. 와. 우연히 저희 주인님께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날 이 사진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우연히 조성희 대표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101을 통해서 마인드 파워 시크릿을 듣게 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저는 뭔가 홀린 듯 이틀 만에 이 강의를 다 듣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 힘든 아버님 밑에서 자라왔던 환경을 보면서 저는 많은 공감을 하게 되면서 푹 빠집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 파워 시크릿을 10번 완강을 합니다. 그리고 씹어 먹어버리고 오프라인 강의로 들어가서 마인드 파워를 더욱더 열심히 배우게 되고 거기서 위너스 클럽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인드 파워 스쿨에서 저는 AM 작가라고 하는데요. 어메이징 모닝 작가로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66개의 글을 올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글을 올리면서 마인드 파워에서 그 마음 근육을 키우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거기서 끝나려고 했는데 마인드 파워 스쿨에서 저는 조성희 대표님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자극을 받아서 저는 2019년 처음으로 제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게 됩니다. 아토피로서 정말 제 몸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극복하고 바디 프로필 첫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두 번째 바디 프로필을 찍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와우. 체지방률을 더 빼고 운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필라테스인데 필라테스에는 티전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동작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이랬어요. 못 하실 텐데요. 네. 근데 저는 이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와우.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인드스쿨에서 여러 동기분들과 다른 분들의 강점 코칭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송수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네. 결국에 저희 유네스 클럽에 오늘 와주신 실버린 윤은신 동기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강점 코칭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의 강점을 알게 되죠. 저의 상위 테마 5개는 화합, 배움, 성취, 책임입니다. 저는 항상 행동을 앞서 했고요.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 주인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빠다. 이러면서 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테마를 보겠는데 저는 성취 테마가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성취 테마가 특히 강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왕성하며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바쁘게 일하면서 생산성을 올리는 데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고 일어나면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의 경우보다 1시간에서 3시간씩 일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와. 제가 마인드 파워를 공부하면서 오전 5시 기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는 천성적으로 아침형 인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점 코칭을 때 저를 더 확신해 갖고 아, 이게 나구나라는 걸 알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점 코칭을 받고 제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책임 있게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화합의 김상훈. 그리고 저의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님의 강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 말씀을 드려서 주인님도 조사를 했습니다. 주인님은 책임, 공정성, 최상화, 개발, 심사숙고가 있었습니다. 저랑 동일한 건 책임밖에 없었는데 제게 없는 최상화와 심사숙고가 있었어요. 저는 행동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급하거든요. 근데 저희 주인님께서는 심사숙고에서 저를 항상 이렇게 절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기는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하면서 서로의 부부에 대한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이런 강점 코칭을 저희 병원에 적용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았던 것이 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를 어떻게 사용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과 1대1로 목요일마다 나갈 때마다 이 툴을 가져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럴 때 성과를 내요. 이럴 때 힘들어요. 이걸 믿어주세요. 저는 이게 선생님한테 원해요. 그리고 저도 거꾸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어떤 성과를 낼 때가 최고를 내고요. 어떨 때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성과를 내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성과를 못 내는 게 다 달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모든 선생님들을 똑같은 틀에 넣어서 똑같이 대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고요. 저희 병원에 총 8명의 선생님들이 계신데 1대1로 모든 걸 다 저랑 같이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모든 선생님의 지금 강점 진단에 들어갔고요. 5대 강점을 통해서 서로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소통, 인정, 긍정, 기쁨이 가득한 치과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어디 가서든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표정 가식적으로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네. 저는 선생님들의 생일이 되면 항상 선물을 챙겨주고 케이크를 켜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매년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을 쭉 모아보면 정말 저는 뜻이 깊고 정말 행복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의 사명인 진정한 환자 중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또 강적 코칭 후에 DID를 접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DID 서울을 들어야 되는데 서울 코스가 화요일에 있고 저는 화요일 야간 진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수영 대표님 DID를 했죠. 전 DID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송수영 대표님께서 대구 과정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대구 강코 15기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님들과 함께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정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색하고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미소 셀카 사진을 찍고 낭독을 하면서 이렇게 밝아진 해맑은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듣는 치과의사라는 닉네임을 송수영 대표님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치과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DID를 했습니다. 송수영 대표님께 DID를 했거든요. 제가 갑자기 시간이 돼서 송수영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송수영 대표님이 그날 운이 좋게 시간이 되셔서 송수영 대표님과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보이차를 정말 맛있게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제게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요.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점선면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면만 봅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겠어요. 뭐가 해서 좋겠어요. 혹은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에게 얘기합니다. 피겨스케이팅이 너무 이뻐요. 멋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룬 면만 보지 점을 보지 않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런 뛰어난 스케이팅을 하기 위해서 무수하게 힘든 점들을 찍은 거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면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바르고 정확한 점을 긍정적이고 여유롭게 찍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메이징 모닝, 미라클 모닝입니다. 저는 현재 477일째 오전 5시에 기상을 하고 있고요. 매일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470일째 매일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희 대표님의 뜨나움과 뜨나사를 지금 필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끝나면 송수영 대표님 책도 필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도 2019년 6월부터 매일 빠짐없이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를 낭독하고 또 이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희 대표님의 마파형 영어를 통해서 매일 공부하고 동기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꾸준하게 합니다. 헬스를 하고 필라테스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말에는 저는 등산을 갑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등산에 올라가서 태양 사진을 찍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저를 아무도 구속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파일럿이 되고 싶었고요.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스테디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고 등반가가 되고 싶었고요.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꿈들을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다 포기했었습니다. 치과 의사로서의 삶, 아들로서의 삶, 남편으로서의 삶, 아빠로서의 삶으로 저의 꿈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꿈을 제가 다시 건져냈어요. 파일럿의 꿈은 제가 경비회계 조종사로 다시 이루어낼 것이고요. 외교관의 꿈은 제가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민간 외교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치과 의사를 하면서 마음을 듣는 치과 의사로서 상대방의 마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듣는 치과 의사가 될 것입니다. 작가는 지금 제가 일주일마다 글을 올리고 있지만 저의 이야기들을 더 글로 만들어서 스테디셀러 작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꼭 에베레스트 산의 K2 베이스 캠프에 꼭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동기부여 강연 연설가로 꼭 성공하여 세바시에 꼭 출연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F4. F4 하면 꽃미남 4인방을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덤, 피트니스, 패밀리, 펀을 이야기합니다. 프리덤은 정신적 자유입니다. 저는 마음 근육을 키우면서 계속 감사일기를 쓰고 긍정 확언을 하고 필사를 하면서 정신적인 자유를 누릴 것이고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 재테크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이룰 것이고요.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과 병원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마파팬 여러분들, DID 가족분들과 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웃으며 여유롭게 즐기는 펀한 마음으로 할 게 저의 F4입니다.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저희 원영산 선생님께서 저에게 저희 강의 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거를 한 대 맞았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바꿀 수 없는 두 가지는 뭘까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과거랑 타인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부처님, 누구도 과거와 남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노재희님 혹시 마이크 켜줄 수 있을까요? 노재희 강사님? 네, 바꿀 수 있는 두 가지는 뭘까요? 미래와 자신? 아, 미래, 혹시 로또 번호 아시나요? 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미래는 바꿀 수도 있고 못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미래가 아니면 뭘까요? 현재, 아, 예, 맞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못 바꿉니다. 현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아토피성 피부염이었는데, 그리고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바꿀 수 있는 거, 현재. 타인이 아닌 아까 노재희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나. 현재의 나에 집중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과거와 미래, 타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슨 생각하셨나요? 남편이 왜 짜증나게 하지? 아이가 나를 왜 힘들게 하지?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바꿀 수 없는 거에 집중했다면 지금 현재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27살에 아토피가 심했던 김상욱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때 자살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잠자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피부 좋은 사람들만 쳐다봤습니다. 아, 나도 저 피부를 갖고 싶다. 나는 아토피가 없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열등감에 빠져서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와 타인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제 인생은 바뀌지 않았었죠.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아토피가 있는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현재를 아토피와 그냥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현재에 나에 집중하실까요? 아니면 과거에 남에게 집중하고 계신가요? 제 원장실에 붙어있는 액자입니다. 오른쪽부터 있거든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누구나 그 길을 압니다. 아침에 일찍을 하는 게 좋다는 거, 감사의 길을 쓴다는 거 좋다는 거, 필사를 한다는 게 좋다는 거,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 거,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길을 아시면서 걷고 계신가요? 해피 뉴 이어, DID 뉴 이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김상훈 대표님, 네. 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김상훈 대표님, 아까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지만 치과 의사는 환자의 인생을 살린다.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 그 다음에 저렇게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김상현 코치님 너무 감동이고요. 지금 채팅창에 멋져요. 위너스 37기 포레버입니다. 더 젊어지셨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이었고요. 지금 강점 코칭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진짜 강점 코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바뀌었거든요. 저도 제 강점을 알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강점을 적용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조직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저렇게 1대1로 다 선생님들하고 조직원들하고 구성원들하고 1대1로 다 나 사용 설명을 하고 실제로 경영에 반영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데 와, 김상원 대표님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김상원 대표님과 오민지 대표님이 이 강점 코칭에서 배운 것들을 현실 속에서 가장 많이 구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점 코칭은 잘 검색이 안 돼요. 네, 듣고 싶으신 분은 김상훈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네, 추천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지금 1월달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부터는 제가
제가 2월 달에 이제 그 강점 코칭 전문가 과정을 듣기 때문에 아마 다음부터는 제가 혼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오늘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우리 황현민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황현민 작가님, 우리 김상훈 대표님 강연을 쭉 들으셨는데 좀 어떤 느낌들이 드셨어요?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요. 일단 의사 선생님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되게 다가가기 힘든 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김상훈 대표님은 진짜 너무 따뜻하시고 꼭 한번 가서 진료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라이프 코칭도 받고 싶고 일단 제가 들으면서 너랑 저랑 너무 이렇게 비슷한 키워드가 많으셔가지고 제 얘기 듣는 줄 알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마버지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가출하셨던 거 그리고 뭐 신문 배달하셨던 거 뭐 자살에 대한 이야기 뭐 제 얘기 듣는 줄 알았고요. 그중에서 좀 가장 또 공감됐던 게 이제 그런 걸 또 극복하시고 예를 들면 또 열등감이 많으실 거라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김상훈 대표 열등감이 드실 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아니시죠. 예. 근데 그거를 극복하시고 하셨다는 게 너무 진짜 멋졌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김상훈 대표님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고요. 지금 상우님 정말 멋집니다. 감동입니다. 와우, 감동입니다. 치과의사는 인생을 살린다 처음 들어요. 핸섬한 대표님께 이런 과거가 있을 줄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어요. 항상 실천한 모습 동기부여진 상우님 최고. 정말 멋지세요. 정말 네, 우리 점선면 네, 정말 난리 났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DID 저자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